뭐라고요? 명제가 뭐다? 나는 수업을 40분에 끝낼 거다. 명제 아니야. 명제 맞죠? 40분이란 정확한 시간이 있는가? 맞을 것 니는 참이라고 생각하잖아. 나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그건 명제 아니야. 아니죠.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지. 야 그럼 누군 참이라고 하고 누군 거짓이라고 하는데 그게 참이야? 아니 명제야? 아니지. 명제는 뭐다? 누구한테 물어보든 참이라고 딱 얘기하면 혹은 딱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명제인 거지. 난 지금 당장 수업을 끝낼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명제죠. 아무튼 이건 장난이고. 아무튼 명제라는 건 식이 됐든 문장이 됐든 100% 참 혹은 100% 거짓. 그지? 그게 명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그거랑 조금 다른 거 하나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조건은 뭐다?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그게 조건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지금까지 많이 봤던 방정식들 거의 대부분이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건 거의 대부분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닌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제인 애들도 있어. 뭐 예를 들면 x제곱은 0 이상이야. x가 실수라고 했을 때 이건 항상 참이잖아요. 거짓이 되도록 하는 x 없잖아. 그지? 이런 애들은 조건이라고 하지 않죠. 명제라고 하면 되죠. 참 이러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조건이 되는 거지. 그죠? x가 1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1 이하면 참이고 그게 아니면 거짓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제라는 건 참이든 거짓이든 둘 중에 하나라서 상관없는데 조건이라는 건 그래서 필연적으로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범위가 존재해요. 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참이 되는 x들만 모아놓은 거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죠? 조건 P의 진리집합 이렇게 불렀다고요. 조건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값들만 모은 거 걔네를 집합으로 딱 묶어서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 보통 조건은 소문자로 많이 표시하고요.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집합이니까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건들끼리를 묶어서 합성된 명제를 만들죠. P이면 Q이다. 뭐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이런 거 만들 때 걔네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거 판단할 때 진리집합 가지고 판단했다고요. 그죠? 그죠? 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좀 이따 얘기하면 되죠. 아무튼 그렇게 생겼고요. 우리 어디 갔니? 정석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명제라는 말이랑 조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조건에 들어있는 진리집합 표시는 이렇게 해요.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인데 이거 px가 뭐냐면 조건 이야기하는 거야. 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만 모아놓은 집합 그걸 조건 p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부정인데 부정이라는 건 그냥 아니다야. 맨 끝에 아니다를 붙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디 갔어? 요렇게 물결 표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not P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P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남자다의 부정은 나는 남자가 아니다. 그지? 나는 여자다의 부정은 나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안경을 꼈다 부정하면 안경을 끼지 않았다. 뭐 이런 거라고요. 나는 학생이다 학생이 아니다. 뭐 이런 거니까 엄청 쉬운 거지. 그죠? 그래서 끝에 아니다만 붙이시면 이제 부정이 될 거고요. 뒤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말이 아무렇지 않게 써 있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하자면 여기 이거요. 요거. 명제 P가 참이면 그 부정은 거짓이고 명제 자체가 거짓이면 부정하면 참이 된다 라는 거예요. 참인 명제는 부정하면 거짓이 되는 거야. 참이 아니다잖아요. 거짓이 되는 거고요. 거짓인 명제의 부정은 참이 돼요. 이거 나중에 어떤 명제 참거짓을 판단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참인 녀석을 부정하면 거짓이 될 거고 거짓인 녀석을 부정하면 참이 될 거예요. 들어보면 그냥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냥 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나중에 써먹을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무튼 어떤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꽤 중요하게 쓸 녀석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조건을 부정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니다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x제곱은 4야. 조건이죠. 만족하는 x도 있고 아닌 x도 있잖아요. 조건 p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p의 진리집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얘는요? 이거거든요.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니다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진리집합 입장에서 보면 뿔마 2만 아니면 not p의 진리집합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not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p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p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죠? 우리 집합할 때 했지만 여집합의 정의 자체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서 p가 아닌 애들, p에 들어있는 거 빼고 나머지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의 부정, 이것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여집합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얘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그리고 요거 또는 하고 이고가 나오거든요. 조건 두 개를 붙여서 P 또는 Q, P 그리고 Q 이런 것들 나올 텐데 이것도 다 집합으로 생각해 보면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가 또는으로 연결돼 있어요. 집합의 연산에서 나오는 것들로 따지면 또는은 뭐죠? 합집합이죠. 합집합. 그지? 그러니까 P 또는 Q라는 건 P만 만족해도 되고 Q만 만족해도 된다는 이야기니까 또는이라는 건 집합의 연산을 따지자면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P 그리고 Q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P라는 집합이랑 Q라는 집합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다입니다. 그죠? 합집합과 교집합의 정의 자체가 원래 그따위로 생긴 거니까 얘도 그대로 받아들여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는이나 이거가 붙어있는 녀석 이거 가지고 부정하기도 하고 하겠죠. 보시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법칙? 너무 빨리 하나? P 또는 Q라는 집합이야. 이것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뭐라고요? P 합 Q라고요. 그럼 이것에 해당하는 부정은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이거 전체 여집합이죠. 이건 누구랑 같다? P 여 Q 여에 교 들어가죠.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그죠? 그럼 이것을 나타내는 조건 다시 멍때리지 말고 나타내보면 뭐 되는 거다? P의 여집합이면 not P, Q의 여집합이면 not Q. 교집합이니까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요? and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P 또는 Q 전체의 부정은 not P and not Q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죠?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고 드모르간의 법칙은 집합할 때 했던 거니까 조건에 해당하는 녀석을 진리집합으로 바꾸기만 하시면 우리가 아는 거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되죠? 어려운 이야기 아니야. 이거 and로 바꿔서 안 해봐도 감이 오죠? 좋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는 여기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이면 조건이고 명제면 명제지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는 뭐냐? 이건 조건 여러 개를 붙여서 명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P이면 Q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P라는 조건을 2의 배수라고 할까요? Q라는 조건을 4의 배수라고 할게요.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조건 P는 2의 배수, 조건 Q는 4의 배수. 그래서 이제 하는 건 뭐냐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죠. 명제라는 건 참 거짓이 명확하게 서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Q라는 조건을 다 만족하니? 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족하면 참인 거고 아니면 거짓인 거지. 그지? 근데 이거를 매번 그렇게 생각하기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는 경우는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P랑 Q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Q 요거 두 개를 살펴서 누가 더 크면 참인 거야?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죠. P를 만족하는 게 Q를 다 만족한다는 건 P에 들어있다고 쳤더니 자동으로 Q에 다 들어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이걸 참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거짓인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겨야 거짓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P가 2의 배수고 Q가 4의 배수면 이건 참이냐? 2의 배수 중에서 4의 배수가 아닌 애들이 있죠. 거짓이지. 그죠? 그럼 거짓인 예시로 원소 하나만 이야기해 볼래요? 응? 뭐 6. 2의 배수지만 8의 배수, 4의 배수는 아니잖아요. 6이라는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이 명제가 거짓임을 나타내는 발레 이렇게 부르죠. 발레. 뭐 반대되는 예시다. 약간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P라는 집합이 있고요. 진리집합이 있고 Q라는 진리집합이 있어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디를 유심히 봐야 돼요? 얘가 성립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어느 영역을 봐야 되냐면 요 영역을 보셔야 돼요. 여기 빗금치고 있는 요 영역. 요 영역에 아무도 없으면 이건 참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여기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만 보면 된다고? 여기만 보면 된다고. P이면 Q이다가 참인지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6이라는 원소는 어디 들어있는 원소냐면 여기 들어있는 원소야. 그지? 얘가 참이라는 말은 P, 차, Q가 공집합이에요. 그 얘기인데 그럼 얘가 거짓이 된다는 건 얘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6은 어디 들어있는 원소야? 여기 들어있는 원소야. 여기에 누가 여기에 누가 들어있다는 걸 보여주면 거짓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 발레라고 부른다고. 그죠?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 거짓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성립하면 참,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인데 성립하지 않는다는 예시 누굴 보는 거다? 얘를 보는 거다. 여기에 누가 들어있으면 거짓이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Q이면 P이다. 이거 살펴보면 얘는 참인가 거짓인가? 얘는 참 되죠.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4의 배수 중에 2의 배수 아닌 거 없잖아요. 4의 배수는 다 2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요 참인 명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두 줄로 그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 조건으로 이루어진 합성 명제가 참이다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그으면 거짓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한 줄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건 참인지 거짓인지 네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얘기예요. 그냥 하나의 명제란 이야기인 거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라고요. 참이면 두 줄로 거짓이면 두 줄에 짝대기 그으시면 되고요. 책에 따라선 동그라미 치고 긋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과 거짓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까다로운 소리인데 책에 나오나 모르겠네. 좋아. 이거 나오네요. 120쪽 잠깐 보시면 돼요. 120쪽에 보시면 그 기본 정석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에 제가 지금 써놓은 거 있죠? 이 녀석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는 진리집합 가지고 판단해 보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부정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모든이라는 표현이랑 어떤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여러분을 조금씩 여러분이 헷갈려 하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이거를 너무 뭐랄까 기계적으로 외워서 풀려고 하시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고요. 그거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를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뉘앙스를 파악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면 돼. 그게 뭔지를 생각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상황 지금 2명쯤 고개 들고 있고요. 3명쯤 고개 받고 있고요. 우리 강의실에 지금 몇 명 있는 거냐? 5, 6, 7, 8. 저 빼고요. 8명 앉아 있어요. 201호는 전부 여자다.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에요. 그죠? 모든 학생은 여자다. 얘는 거짓이에요. 거짓인 이유는 쟤 때문에. 쟤는 남자니까요. 그죠? 남자가 있으니까 거짓이에요. 어떤 학생은 여자다. 참이야 거짓이에요? 참이죠. 왜 참이에요? 니들 때문에. 어떤이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한 놈만 있어도 참인 거야. 그죠? 모든 학생은 남자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학생은 남자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쟤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어떤이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한 놈만 있으면 돼요. 그지? 그럼 이제 요 녀석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부정해 볼 거예요. 이 명제의 부정을 살펴볼 거라는 거야. 첫 번째 거요. 모든 학생은 여자다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다시 뭐라고요? 모든 학생은 여자다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요? 들었어? 뭐라고 한지? 뭐래? 끝에 아니다만 붙이면 돼요.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모든 학생은 여자다, 모든 학생은 여자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되고 모든 학생은 여자다를 부정하는 건 모든 학생이 여자인 건 아니다 가 돼야 돼. 그죠? 모든 학생이 여자다를 부정하는 건 모든 학생이 여자? 그건 아니야. 아니, 모든 학생이 여학생은 아니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모두가 남자란 소리가 아니고 여자가 아닌 애가 하나는 있어. 그 얘기라고요. 전부 다 여자인 것은 아니야. 불순물이 섞여 있다 그런 얘기라고. 미안해. 불순물이라고 해서. 이해되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학생이 여자인 것은 아니다. 그걸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한 게 뭐다? 불순물이 섞여 있다 그 얘기라고요. 어떤 학생은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파란색으로 쓴 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거짓인 명제를 부정했으니까 참이 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제대로 부정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이걸로. 만약에 모든 학생이 여자다를 부정해서 모든 학생은 여자가 아니다. 전부 다 남자야 이랬으면 그 말도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 찾았다 그 얘기라고. 이해되죠? 어떤 학생은 여자다. 부정은 뭐죠? 그지? 그러니까 그건 유하게 표현하면 그거고 원래 뉘앙스는 이거야. 어떤 학생은 여자다는 어떤 학생은 여자다를 부정하면 어떤 학생도 여자가 아니다. 별로야? 어떤 학생은 여자다를 부정하면 어떤 학생도 여자가 아니다. 어떤 놈도 여자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여자가 한 놈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어떠한 사람도 여자가 아니야. 이 얘기니까 전부 다 남자야가 된다고. 그래서 얘를 유하게 표현하면 뭐다? 모든 학생은 여자가 아니다가 된다고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을 부정하고 거짓이 되는 게 맞죠. 이걸 만약에 어떤 학생은 여자다를 부정해서 어떤 학생은 여자가 아니다. 그럼 여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 이제 있잖아. 참이잖아. 참을 부정했는데 참이 된다고? 이상한 거지. 잘못 구한 거야. 그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 뉘앙스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세요? 벌써 화장실 간다는 얘기지? 네. 벌써 간다고. 깜짝이야. 얘는요. 모든 학생이 남자다. 거짓한 부정은 뭐라고요? 모든 학생이 남자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야 그 얘기죠.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이 거짓을 부정했으니까 참 되겠죠. 어떤 사람은 남자야. 부정은 뭐야? 남자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지. 만약에 얘가 참이 되려면 남자인 놈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잖아요.
그지? 어떤 사람이 남자야는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참이거든. 그럼 그걸 부정하겠다는 건 이 남자 한 놈 죽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없다는 이야기라고. 전부 다 여자야 그 얘기라고. 그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학생이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정리해놓기를 뭐라고 한 거냐면 모든은 어떤으로 바꾸고 어떤은 모든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떤이나 모든이라는 표현이 항상 꼬박꼬박 따라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저런 표현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뉘앙스에서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자연수는 짝수다. 그럼 그거는 모든이야 어떤이야? 모든이란 소리잖아요. 자연수는 짝수다. 그럼 참이라고 해 거짓이라고 해? 거짓이라고 하지. 왜? 13579 같은 홀수도 있으니까. 24680 같은 짝수도 있지만 홀수도 있다고. 만약에 자연수는 짝수다라고만 던져줬으면 그 앞에는 모든이라는 표현이 생략됐다고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거를 만약에 어떤 자연수는 짝수다라고 생각했으면 그걸 참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별론가? 자연수는 짝수다. 그냥 이렇게만 떨렁 써 있으면 이거 다 거짓이라고 생각할 거잖아. 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라고? 모든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 거라고. 이 앞에 어떤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어떤 자연수는 짝수다인데 이건 참이잖아요. 자연수 중에 짝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자연수는 짝수다. 이거 부정하면 뭐야? 뭐 짝수를 부정해서 홀수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걸 부정하면 뭐 된다고? 어떤 자연수는 홀수다가 되는 거지. 아니 모든이 안 써 있었는데요. 아이 그건 의미상 들어있는 거라니까. 그지? 이걸 부정한다고 해서 자연수는 짝수다를 부정하면 자연수는 홀수다가 되는데 그럼 자연수는 홀수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그것도. 거짓을 부정했는데 또 거짓이 된다고? 이상하다고요. 이상한 거라고. 그럼 그 안에 뭔가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뭔지를 생각해보면 자연수는 짝수다.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 앞에 모든이라는 걸 은연중에 나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럼 얘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떤 자연수는 홀수다가 돼야 돼. 그래야 이게 참이 될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거 찾아내는 게 조금 더 골치 아픈 내용이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문제 푸는 건 나중에 뒤로 넘어가세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건 역이랑 대우 이야기입니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조건 두 개 섞어가지고 명제를 하나 만들었다고 치고요. 역이 뭔지 알죠? 이 면제의 역은 뭐죠? 우리가 이 P이면 Q이다라고 할 때 화살표 앞에 있는 애를 가정이라고 불러요. 그죠? Q를 뭐라고 부르죠? 결론 이렇게 불러요. 역은 뭐다? 가정과 결론이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의 역은 뭐가 될 거냐면 Q이면 P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예요. 대우는 뭐죠? 한 번씩들은 했으니까. 화살표의 방향도 바뀌고 둘 다 부정 되는 거지. 그죠?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대우 명제가 됩니다. 그죠? 둘 다 꽤나 중요하긴 한데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누구냐면 당연히 대우가 중요하겠죠. 왜 중요한지 기억납니까? 원래가 같으면 대우가 참이야. 참아하고 거짓을 같이 가는 거지. 왜냐하면 얘네들도 어쨌든 하나의 명제니까 참 거짓을 판단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있는 녀석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뭘로 판단한다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다시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그래서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어떻게 생긴 거다? P하고 Q가 누가 더 큰 거다?
Q가 더 큰 거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다. 그지? 그럼 이리로 내려올까요? 이 여기 참이라는 건 얘가 참이 되려면 Q하고 P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거다? P가 더 큰 거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는요. 상관없잖아요. P가 Q의 부분집합인 거랑 Q가 P의 부분집합인 건 그냥 다른 이야기잖아. 이거라고 해서 이걸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끝났지. 밑에 거 볼까요? not Q이면 not P이다예요. 어떤 진리집합 봐야 되냐면 Q의 여집합이랑 P의 여집합을 봐야죠. 누가 더 큰 거예요? P의 여집합이 더 큰 거다라고 봐야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랑 비교했을 때 이거 두 개는 상관없다는 거 우리 빤히 알고 있고요. 얘랑 얘를 비교해 보자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거 전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이것도 집합할 때 하던 건데 이 상태에서요. 이 식 전체에다가 여집합을 달아주면 사실상 얘는 P의 여가 되고 얘는 Q의 여가 되고 요거 포함 관계 반대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얘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이 녀석은 항상 성립하게 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요거 납득이 안 가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되거든요. 봐요. 얘가 P고 얘가 Q래. 여기가 전체 집합이에요. 이게 성립한다는 건 여기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되죠? 얘는요. 똑같이 이게 P고 이게 Q고 여기 전체 집합인데 Q의 여집합 그러면 Q의 여집합이니까 얘랑 얘랑 요거 두 개예요. P의 여집합 그러면 P의 바깥쪽이니까 얘랑 요거 두 개예요. 그런데 흰색이 빨간색에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흰색이 빨간색에 다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야? 여기에 뭐 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빨간색이니까. 근데 여기는 누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 누가 있으면 흰색이 빨간색에 다 들어가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어야 돼 라는 소리거든요. 결과적으로 두 벤 다이어그램이 똑같은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했네. 알고 있죠?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참거짓을 함께 한다. 이게 참이면 얘도 참, 이게 거짓이면 얘도 거짓. 오케이? 얘네들은 아무짝에 상관없고 그래서 얘네들도 아무짝에 상관이 없다. 오케이? 뭐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P이면 Q에다가 만약에 참이라고 생각해보면 P를 만족하는 애들이 Q를 다 만족하는 거잖아요. P이면 Q에다가 참이야. 그러면 우리 이때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 무슨 조건 그랬을 때 나오는 거 세 가지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지? P이면 Q에다가 참이면 무슨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정석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졸려. P를 만족하는 게 Q를 이미 다 만족한다는 이야기죠. P가 Q가 되려면 뭐가 더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충분하다고요. P를 만족하는 애들은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은 이미 Q를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충분하다고 내가 뭘 더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P면 Q이다를 만족한다는 건 P가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Q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 P를 만족하는 녀석이 되려면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더 해줘야 된다고요. 더 타이트해져야 돼. 그래서 조건이 더 필요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건 Q는 뭐가 더 필요해? 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죠. 또 이 그림을 그리고 있네. 이거 기억하죠? 이거 뭔지? 얘 총을 얘가 총을 쏘면 얘는 피를 흘려야죠.
그래서 총을 쏘는 애니까 충분 조건이고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는 애니까 필요 조건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명제 하나 딸랑 써 있으면 누가 충분 조건이고 누가 필요 조건인지는 요거 가지고 파악을 해보시면 되고요. 혹시 서로 총을 쏴서 서로 피를 흘리면 즉 P하고 Q가 서로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야. 그렇다면 이건 무슨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집합 입장에서 보면 서로 같은 집합이란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혹시 말이야. 설마 이런 걸 헷갈리진 않겠지? 얘가 거짓이라고 해서 뭐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얘네들은 무슨 조건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무 조건도 아니에요. 충분 조건도 아니고 필요 조건도 아닌 거야. 그지?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는 말이 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참인 명제여야 돼요. P이면 Q이다가 참이어야 그래야 누가 조건이 필요하고 누가 조건이 충분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진리집합 찾아봤는데 여기도 공집합이 아니고 여기도 공집합이 아니야. 그럼 이건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니라고요. 그냥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닌 거지. 그죠? P이면 Q이다도 참이 아니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아니니까 아무 조건도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안 되겠죠? 아 배고파. 22장에 그래서 예제만 몇 개 볼 텐데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진짜 몇 개만 딱 볼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할 만한 것만 몇 개 보자면 첫 번째 예제예요. 22-1번. 참인지 거짓인지 보래요. P이면 Q이다. 참 거짓은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난 그렇게 말 안 했는데. P이면 Q이다. 참 거짓은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 그죠?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는 진리집합을 찾아보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엔 실수잖아요. 집합이라고 기호로 표시하는 것보다 수직선에 나타내는 게 당연히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 녀석 포함 그림 그려가지고 포함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죠. 다른 거 2번 어때요? P이면 Q이다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 발레는? 0, 1. 뭐 이런 거 넣어보면 되죠. 그럼 1번은 P는 만족하지만 Q는 만족하지 않잖아요. 역은 성립하니? 2번. 역은 성립합니까? 역은 성립하냐고요? Q이면 P이란 참이냐고요? 응. 왜? 하자 하고 가. 멍 때리지 말고. Q이면 P이다든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 둘 다 0이라는 이야기니까 곱하면 0 되잖아요. 3번이요. 이런 거 여러분 싫어하는 거죠? P이면 Q이다 참일까? 아니라고? 참이라고? 왜? 참이라고 판단한 기준은 뭐야? 왜냐면은 어. 일단 X 절대값 X 플러스 Y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어? 근데 X 플러스 Y가 그냥 값은 똑같은데 옆이 음수여야지 이제 무조건 그렇게 되니까. 어?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X 플러스 Y가 무조건 음수라는 뜻인데 응? 그러면은 이제 X, Y가 이제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왜? 근데 X, Y 둘다 음수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봐봐요. 3번에서 조건 P가 나타내는 건 니네 찾은 것처럼 X 더하기 Y의 절대값을 씌웠더니 더 크다는 건 X 더하기 Y가 음수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죠? Q는
x랑 y랑 곱해서 음수냐는 거야. 아니 더해서 음수면 곱해서 음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둘 다 음수면 어떡해. 그럼 양수 되잖아. 생각 못했어요. 그때는. 그죠? 네. 안 된다고요. 역은 성립하니? 네, 그건 성립할 것 같은데. 안 하죠. 이건 무슨 소리예요?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아니 모르죠. 부호가 다른 둘이 부호가 다르다고 해서 더하면 항상 음수냐고. 맞지요. 와, 아니죠. 그죠? 그 둘 다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오케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별론가 보네. 4번. 참일까 거짓. P이면 Q이다는 참이네 거짓이니. 머리를 써 얘들아. 엄숙해지지 마시고요. 조건 P는 이건 딱 유한집합이죠. 지리집합 찾아보면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야? 이렇게잖아요. 그죠? 조건 Q는요. 지리집합 찾으면 누구예요? 마이너스 2랑 0이랑 2잖아요. 그지? 성립하잖아요. 참이 되겠죠. Q이면 P이다는 성립 안 하는 거고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3번도 볼까요?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 PQR이 있고요. 걔네들 사이에 관계들이 막 나와 있어요. 뭐 하고 싶어져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싶어져야지. 그지? 집합 얘기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중이잖아요. 그리면 되죠. 3개짜리거든요. PQR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 그린다고요. P, Q, R 이렇게. 그래서 지금 P랑 Q랑 합쳤더니 P래요. 뭔 소릴까? Q가 P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P랑 Q랑 합쳤더니 P가 됐다는 건 여기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래야 말이 되잖아. 그지? 얘는요. Q, 교, R이 공집합이래요. Q하고 R하고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래요. 여기 아무도 없다. 이런 소리가 되겠네요. 되죠? 나온 건 이게 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1번부터 차근차근 보는 거예요. 조건이 연결되어 있는 명제지만 다 진리집합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1번 뭐 얘기하는 거야? Q가 P의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 R이 Q의 여집합에 들어있네요. 맞아? 틀려? 실제로 찾으셔도 되죠. Q는 요거고요. Q의 여집합이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R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맞죠? 그지? 그러니까 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집합할 때 하던 건데 R이 만약에 Q의 여집합에 다 들어있으면 R에서 Q의 여집합 빼잖아요? 누가 남아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차집합은 교여로 바꿀 수 있죠. 이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는 날라갈 거니까. 이거랑 다 같은 거라고요. 뭐 어쩌자고. 응? 생각해. 뭐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3번. P 이거 Q니까 이게 뭐예요? P, 교, Q. 가 R에 여집합에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P 이거 Q. P, 교, Q. 여기고요. 이게 R에 여집합에 있네요. 맞죠? 요거 두 개가 R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차집합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4번, 5번은 여러분 해보시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나서 살펴보시고요. 밑에 해설 보시면 모범 답안에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합할 때도 항상 강조했던 건데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공집합이 어디인지 표시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각각을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네. 4개짜리는 4개짜리는 안 나와요. 네.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6번 가볼게요. 6번에 나오는 건 뭐냐면 여러 개 나오는데 섞어가지고 찾으래요. 하고 싶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쟤 뭐 하는 거야? 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소리고요.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보다 이거 참이다 라는 소리인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맞아요. 3단 논법 이렇게 불러요. 이거 집합할 때도 하던 겁니다. 그죠?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R의 부분집합이면 P가 R의 부분집합이다. 다 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이면 이거이다. 니까 연결 잘 해보시면 되고 첫 번째 거 같은 건 P, Q, QR이니까 Q를 연결해야죠. 여기 not Q 붙어 있죠. 이거 not Q로 바꾸면 되죠. 뭐 하란 이야기예요? 대우하란 이야기지. 그죠? 요거 대우하면 뭐 돼요? not Q이면 R이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돼서 P이면 R이다가 완성되겠지. 그죠? 그래서 1번은 꽝이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거요. 7번도. 7번 명제 자체는 3단 논법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바꿔보라는 거야. 날씨가 춥다는 거랑 제비가 돌아오는 거랑 봄이 오는 거, 꽃이 피는 거 이런 것들인데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로 연결해보래요. 그럼 일단 봄이 오면은 꽃이 핀다예요. 그 다음 제비가 돌아온다인데 제비가 돌아온다는 건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며. 중간에 뭐가 연결돼야 돼?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가 필요해요. 그래야 연결이 쭉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 이거랑 똑같은 녀석으로 누가 필요해요? 날이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대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뭐가 필요한지만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3단 논법 응용한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어려운 건 아니고요. 9번 22-9번까지만 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1번 X랑 Y랑 둘이 곱해서 0이고 Q는 X, Y, Z 다 곱해서 0이래요. 어떤 조건이냐고 물어보는 걸로 봐선 충분 조건이든 필요 조건이든 필요 충분 조건이든 셋 중에 하나일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제 거는 P이면 Q이다는 참일까? X, Y 둘이 곱해서 0이래. 거기에 Z 하나 더 곱하면 당연히 0이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는 당연히 참이에요. Q이면 P이다는 참이니? 라고 보면 Z가 0일 수도 있잖아. X, Y가 0이 아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P이면 Q이다만 참이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겠죠. 2번 어때요? 더해서 실수, 곱해서 실수면 둘 다 실수네요. 아니죠.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X, Y, Z가 복소수라고 되어 있죠. 실수 조건이 아니라 복소수라고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해서 실수, 곱해서 실수 되는 건 복소수에도 있죠. 그 둘 뭐라고 부르죠? 아니 그 둘 사이 관계를 뭐라 불러요? 켤레. 실수 아닌 복소수 중에 더해서 실수, 곱해서 실수되는 녀석 두 개는 세트잖아요.
켤레복소수다 그 얘기라고. 켤레복소수 뭔지 기억나죠? 네. 부호가.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인 거. 그지? 그래서 얘는 더해서 실수, 곱해서 실수 둘 다 실수라고 할 수 없다. 켤레복소수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Q이면 P이란 참이니? 그죠? 둘 다 실수면 더해도 실수고 곱해도 실수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 얘기겠죠. 총을 이 방향으로 쏘고 있는 거잖아요. Q이면 P 되잖아. 얘는 P를 흘려야죠. 그죠? 3번. 집합 얘기 나왔네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겠죠? 얘 그려볼까요? 자, 뭐야? 합집합이야. A, B, C예요. 좌변 어디예요? 딱 여기죠. 이게 A랑 똑같대요. A는 이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럼? 나머지 여기가 다 공집합이야. 그 얘기인 거지. 그래야 이게 말이 되죠. 그지? 오고 있는 거죠? 집에 가려고 대충 끄덕거리는 거 아니고? 얘는요. 그림 그려보면 A, B, C예요. A 합, B 합, C니까 이거 전체 다예요. 이게 B 합 C랑 같대요. 무슨 소리예요? A가 이제 여기만 공집합이다 그 얘기죠. 그죠? 벤 다이어그램이 약간 다르게 생겼죠? P는 이거고요. Q는 이거라고요. 공집합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일까?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일까? 아마 둘이 똑같이 생긴 건 아니까 둘 다 참은 아니겠죠? 그 위에 게 참이야, 밑에 게 참이야? 얘가 참인 거죠? 얘는 여기가 공집합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집합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건 공집합이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잖아요. 얘가 더 깐깐한 거지. 얘가 더 타이트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조건이 더 많이 달려있는 거지. 얘가 더 조그만 거지. 얘가 더 큰 거고. 그러니까 요 녀석이 더 큰 거? 그 말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이제 요 방향으로 성립하는 거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22장까지 공부를 좀 해 오시고요.